직관 12지는 설명이 대충 되었을 것 같고요. 12지에 대해서는 인과 묘, 진이 세 개가 있거든요. 그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여기는 뭐를 의미를 하냐면 토의 기운이, 상징적으로 있던 토의 기운이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땅이거든요. 땅에서 인, 묘, 진이라는 요거는 토를 뜻합니다. 진. 그리고 사, 오, 밀가 토입니다. 요렇게 네 가지로 수의 토, 목의 토, 화의 토, 금의 토로 갈라져서 하나씩 붙어 있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인묘진은 봄이라 그러고 사오미 여름, 그 다음에 가을은 가을과 겨울로 쭉 나가는 게, 계절은 우리가 네 계절밖에 안 쓰잖아요. 그 이제 요게 이제 쉽게 말해서 토가 되면 환절기가 되는 거죠. 환절기가 되고 이때 되면 가장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왜? 뭐 그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묘가 되거든요. 뭐 12운석이라는 게 또 있는데 그쪽에 보면 묘가 되기 때문에 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뭐 복잡하니까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상생상극을 설명을 해 드리려고 그래요. 상생상극이라는 건 목생화는 누구나 없이 다 알죠? 나무가 불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게 목생화 이치죠. 화전을 일구려고 그러면 산에 불을 질릅니다. 불을 질러갖고 땅을 비옥하게 한다. 불이 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게 화생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흙의 결정체는 돌이다, 광석이다. 어떤 광석도 흙을 떠나지 못해요. 다 흙 속에 있다는 거죠. 광석을 재련하면 이제 보석도 철도 나오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토에서 흙에서 금을 도와준다. 이게 토생금의 이치입니다. 돌은 이제 물을 머금게 되죠. 돌은 물을 머금고 있고, 지하를 파면 안반이 나오고, 안반이 없으면 물이 모이지를 않죠. 큰 안반이 있어야지 물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래가 되면 물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큰 수맥이, 큰 안반에서 큰 물이 모이고 큰 수맥이 형성되는 것, 이게 금생수의 이치입니다. 그러면 수에서 나무는 뭘 먹고 사느냐? 물을 빨아먹고 살죠. 물론 햇볕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도 풀도 전부 물을 빨아먹고 살아야 한다. 이게 수생목의 이치입니다. 이게 이제 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생은 알기가 쉽죠.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서로 생을 한다는 것은 서로 도와주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고 뭐고 다 뭐 상생의 정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이 그런 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만들어가는 게 상생인데, 그럼 상극은 뭐냐? 상극이라는 거는 뭐가 안 좋은 걸로만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근데 그런 거는 아니다. 상극이라는 건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움직인다.
어떤 강력한 힘으로 순리에 대해서 역행을 하는 거예요. 역행을 하는 것을 상극이라 그러고, 상극은 힘을 모체로 하는 겁니다. 고기가 물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는 상생이에요. 고기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슬렁슬렁 내려오면 되니까. 물을 따라 내려오면 되니까. 근데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상극이라는 의미죠. 왜? 그럼 힘이 있어야 되거든. 힘이 없으면은 결국 연어가 끝까지 올라가서 산란을 하고는 죽잖아요. 힘이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 힘이 안 빠지면 죽을 이유가 없지. 그러면 수극화라는 거는 물이 불을 극한다는 거거든요. 물이 불을 극한다. 근데 양동이 물 가지고 화재를 진화할 수는 없어요. 큰 화재는 이보다 더 큰 양의 물을 있어야 진화가 되죠. 힘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극금은 불은 쇠를 이긴다. 그러면 불이 쇠를 이길 수 있는데 쇠를 녹일 만큼의 불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쇠가 녹죠. 그런 힘을 수반하지 않으면 상극은 안 된다는 거죠. 금, 극, 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쇠가 나무를 이긴다. 이건 맞는데 작은 칼로 아무리 큰 나무를 치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나무를 까딱도 하지 않아요. 그 나무를 베어낼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한다. 그 기구도 역시 도끼나 톱이라는 그런 연장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목극토는 나무가 흙을 이기는 건데요. 산에 나무가 잘 살고 있죠. 근데 조그만 논밭에다가 많은 나무를 심어봐라. 어찌 되는가? 바로 황폐해져 버려요. 적정한 게 있어야지. 그리고 토국수는 흙이 물을 이긴다. 저수지 저방이라는 거는 결국은 흙이 하는 거잖아요. 강둑이 있고 없으면 물을 이길 수 없죠. 이게 상극이죠. 그 물의 압력을 가둘 수 있는 만큼의 힘이 있는 거라야지 된다 하는 게. 그러면 인간이 발전을 하면 발전을 할수록 상극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상생의 시대가 아니고. 왜? 상극은 힘이 축적이 됐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축적이 됐기 때문에 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여러 사람이 모이면 힘이 되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여야지 만리장성을 쌓는 거죠. 이것이 상극의 힘이고 결국 이게 발전이고 개척이라는 얘기예요. 이 개척이 없다면 지금의 문명은 존재하지 않고 현존하는 지구상의 많은 국가와 도시는 없을 것이다. 인력이 모자라면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 기구도 만들고 연장도 만든다.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이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인류의 문명의 역사거든요. 그렇지만 이 상극이 지나치면 근원이 없어지는 거지. 업이 발전하면 취업까지 다 잡아버리니까 물고기들이 근원이 없어지고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멸종을 해버리죠. 지금 이미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사라고 하는 거는 상생과 상극이 같이 어울리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음양이고 우주의 질서고 이게 여기다.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어느 한쪽은 파괴되고 멸종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고 인간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멸종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지금 만들어 버렸거든요. 가지고 있는 걸 쓰게 되니까 그게 쓰는 씀씀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